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TV 12월 11일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또 늘 주말이 아쉽게 지나가네요. 이번 주말은 되게 포근한데 약간 또 황사 같은 미세먼지, 황사는 아니죠. 미세먼지가 굉장히 강하게 낀 날인데 저도 일요일 아침에 잠깐 어디 일이 있어서 수원 이쪽에 좀 갔다 왔는데 굉장히 대기질이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겨울이 또 추워야 또 장사도 잘 되고 또 곡식들도 또 여러 가지 자연의 모습이 섭리가 있고 또 추워야 사람의 또 어떤 기가 돌고 또 봄이 더 그리워지고 너무 포근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전형적인 3한 4원인 것 같아요. 또 다음 주부터는 추워진다 그러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번 겨울 또 연말에 여러 가지 것들 행사들이 참 많은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결국 CPI와 FOMC의 싸움이죠. FOMC가 특히 점도표를 어떻게 찍느냐, 좀 내려 찍느냐, 그대로 놓고 찍느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단 CPI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FOMC는 상당히 오럴 리스크를 강화시킬 것이다. 시장에 있는 기대감을 입으로, 말로, 버블로 찍어 누르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하지만 점도표를 보면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런 22세기에 전기차가 다니고 UAM이 하늘을 나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점도표로, 점으로 아날로그 중에 제일 끝판왕 아닙니까?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것도 참 웃긴 일이죠.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의외로 또 단순하게 아날로그가 핵심이고 큰 어떤 그 반향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어떤 사람들과 모임에서 스터디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AI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 AI로 만든 자료는 전부 위했다. 이건 AI로 만들었던 출처를 반드시 박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치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걸리면 사기죄에 속하니까. 그렇다고 AI가 만든 자료는 우리가 그냥 참고 자료할 뿐이지 인간의 창의성에 있는 그 한 줄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것과 AI에 만든 것이 누가 만드는 거 구별해주는 웹도 이제 크게 뜰 것이다. 그 웹을 깔고 보면 이건 AI가 만든 기사, 이건 사람이 직접 쓴 기사,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창의성과 또 사람의 그 한 줄 노동의 가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많은 사람은 쓰지 않겠죠. 누구나 다 아는 허드렛 일들을 사람이 하고 있는 부분은 점유를 하지만 고가의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글과 컨텐츠를 채우는 이 부분은 더욱 가치가 있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산타넬리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뒤에서 잠깐 언급하겠지만 요소수, 중국 폐렴,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시장을 STO 이런 것들 신규 테마가 이제 거의 2주, 3주에 오면은 이제 한계에 부딪히죠. 희석이 될 가능성. 따라서 이번 주에는 국가가 양도세를 10억에서 30억으로 바꾸는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운 전략과 대안이 나오는데 여기에 묻혀 움직일 가능성.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시장이 내년에 대한 기대감, 내년 1월 초에 있는 CES에서 뭐가 나올 것이냐 이런 쪽의 기대감으로 시장이 변할 가능성, 이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아직도 STO와 요소수와 중국 폐렴주에 몰입되어 있어서 단타로 치고받는다면 이것은 단타 장인들이나 하시고 빨리 이익 실현을 올라올 때마다 이익 실현을 하셔서 새로운 좀 길게 보는 가치가 있는 펀드멘탈이 튼튼한 그러한 시장 쪽으로 방향을 관심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먼저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봅시다. 다우는 0.36% 상승, 나스닥은 0.45% 상승, S&P는 0.41% 상승했네요. 네, 섞여있는데 전부 다 상승 하면서 나름대로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금요일 치고는 이익 실현 물량을 잘 소화해낸 그러한 희망적인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의 핵심은 미국의 실업률과 임금 관련 고용 통계가 나온 날이었죠. 그거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11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전월 대비 19만 9천 명이나 증가를 했다. 그렇죠. 쭉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살짝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바닥을 형성하며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아주 연착륙의 모습이죠. 너무 빠져도 문제지만 너무 위에서도 문제인데 살짝 19만 명에서 바닥을 형성하는 이러한 모습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미국 가계조사를 통한 취업자 수 변동표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 미국의 고용이 아주 꺾이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서서히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러한 모습. 이 고용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 이 고용에 빠지면 FOMC나 금리 인하는 멈출 수는 있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것은 주식시장의 독약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슬라이스하게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스마일 형태로 가는 모습은 나쁜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19만 9천 명이 늘어났는데 어디서 늘어났냐? 먼저 민간에서 15만 명이 늘어났는데 가장 많이 나는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이 제일 많이 늘었죠. 교육 및 헬스케어에서 9만 9천 명, 여가적 계획에서 40만 명. 그래서 서비스업에서 사람이 늘고 있다. 즉 이제 제조업이나 광업, 건설, 제조업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늘지는 않죠. 그러나 2만 9천 명 정도인데 서비스업에서 교육, 헬스케어 이런 쪽에서 속된 말 저임금 쪽에서 사람이 이제 쓰면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그만큼 경제 활동이 돌아간다는 건데 이러한 모습들은 미국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인데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퀄리티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 바닥을 치고 올라오죠. 네, 8%. 미국 핵심 경제활동 참가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상회를 했다. 그렇죠? 그만큼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쌓았던 저축으로 먹고 살다가 이제는 다 떨어져서 시장에 나왔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11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즉 분모가 늘어나면서 하락을 했다.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8. 구직 활동이 늘어나면 실업자로 신규 집계되는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 이 부분이 이제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22만 건.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 수는 1.3배로 확 떨어지는 모습. 이런 퀄리티적인 측면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이제 고금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실업률의 가장 큰 핵심인 1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비 4.0%로 보합세를 유지를 했다. 아주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는 않다. 보합세를 유지했으니까. 미국 서비스업 임금 하락세, 제조업 임금은 소폭 증가세. 서비스업은 확실히 떨어지고 제조업은 여전히 스테이하는 모습이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놀다가 일자리 찾으러 질 낮은 서비스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살짝 퀄리티가 금이 간 모습.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FOMC 전날 이제 CPI가 발표가 되는데 미국 CPI가 YY로 3.2죠. 이제 3.2에서 과연 3%를 때릴 것인가? 충분히 지금 3%를 때릴 것이다. 코어 CPI는 4%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YY 명목 CPI는 3%를 때릴 것이다. 운 좋으면 2.9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3% 때린다면 2.9인데 이제 다음 달에는 2.2%대 내년에는 2%대 시대로 들어올 그런 가능성 때문에 CPI는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FOMC의 점도표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질 거다. 그게 FOMC의 참여자들의 그 생각들이 모아지는 거죠. 네. 생각보다도 어느 정도 5.1% 정도에서 많이 찍혔는데 이게 4.5까지 점도표가 좀 찍힌다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 점도표의 모습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음 주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CPI도 전달도 4.0이었는데 이번 달도 4.0으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수급 한번 살펴봅시다. 코스피는 외국인은 3,846억을 샀네요. 개인이 8천억 팔았다. 올해는 이제 공매도가 멈추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로 나서고 개인들의 지속도 살 거라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죠. 아마 양도세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고 코스닥 한번 봅시다. 코스닥도 개인은 3,400억 매도에 나섰고 외국인은 1,767억, 기관 투자가는 1,255억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다는 것은 내년에 대한 투자가 들어왔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그렇지만 10억에서 30억으로 양도세를 올린다면 개인들의 매도는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외국인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국내 개인들 겁먹었던 개인들도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선다면 수급은 나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이번 주의 시장은 생각보다도 바닥은 탄탄하고 개별 종목 장세에서 지수가 살짝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끝난 미국 달러 지수는 0.45% 상승을 했습니다. 103.965. 네,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 엔화는 0.81로 144.95엔으로 또 살짝 올랐죠. 네,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케 225를 한번 봅시다. 미국 엔화가 강세로 갔을 때 니케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주식시장을 보면은 확실히 주식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죠. 따라서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엔화 약세로 시장을 끌고 왔던 일본 주식시장이 약세로 돌아선다면 반대편에 있는 한국이나 대만 이런 나라들이 주식이 강세로 갈 가능성은 확실히 있어 보이죠. 그래서 최근에 대만 가권 지수를 보면 빠지지 않고 여전히 위에서 강하게 머물러 있는 모습. 엔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우리 원화 한번 봅시다. 1317원. 네, 살짝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 버렸는데 역시 우리나라 돈은 일본과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은 좀 있네요. 일본이 강세로 가면 우리는 좀 약세로 가는 모습. 위안화도 약세 계속 강세로 가다가 살짝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있죠. 네, 위안화, 원화는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 그래서 금요일 시장 하루만을 보면 엔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 위안화도 약세.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간다면 한국 원화와 그리고 중국 위안화는 전부 다 강세로 갈 가능성. 그렇다면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입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일본으로 들어갔던 많은 아시아 관련된 돈들이 한국과 중국과 대만, 특히 대만과 한국으로 뺏겨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가장 좋은 이번 그 산타넬리의 바닥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국내 주식을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바탕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요일날 미국 국채 수익률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723, 네, 0.4bp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FOMC에서 단기금리를 동결하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대신 10년짜리는 4.229, 4.1%대까지가 다시 10bp가 상승을 했죠. 20년짜리는 1.4bp, 30년짜리 1.8bp인데 10년짜리만 10bp 이상 상승을 하면서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역작용이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의미를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0년짜리가 4%대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내년에 성장주들, IT, 제약바이오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달러의 움직임과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WT 한번 봅시다. WTI도 2.77% 상승하며 71.26달러.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네, 77달러, 71.26달러. 네, 이 정도로 WTI는 살짝 반등해서 올라온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번 주에 관심 있는 것은 FOMC 회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점도표는 어떻게 되고 기준금리는 나중에 인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세 개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12월 산타넬리의 바탕을 받쳐줄 그러한 요인들인데, 간단하게 다른 이야기지만 좀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용 증가 탄력 저하와 절대적인 물가 수의 경감을 생각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이제 금리 인하 시점으로 시계가 이동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 따라서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 결정의 무게는 여전히 떨어지는 대신 경제 전망 수정치와 점도표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9월 제시한 점도표에서 2024년의 경우 GDP와 핵심 PC 물가의 조합에 비해 기준금리가 다소 높았던 만큼 당시 5.1%로 제시한 2024년 적정금리가 하향 조정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간에 있던 후행적인 피벗 시그널을 고수할 것이고, 과도한 시장이나 기대를 어느 정도 차단할 것인지, 그래서 9월 당시 2023년도에 50bp 낮은 폭을 최대한 유지하려 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단을 하고 싶겠죠. 네. 너무 선반영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갔던 것들을 좀 차단하고 싶은 생각이 이번에 많이 작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점도표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말 점도표는 하반기에 인하를 시작해 상당 기준은 5% 혹은 4.75선에서 멤버 간의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5.1에서 4.75 정도로 내년 연말 기준이죠. 예, 기준금리가. 물론 연준의 내년 점도표 하향 조정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현재 선물 시장에 따를 경우 이르면 2024년 내년 3월부터 인하를 시작해 연말에 4%까지 추락하는 기준금리 기대와는 적지 않은 괴리감이 존재한다. 이 괴리감을 연준인 파웰이 어떤 식으로 메꿀지도 중요한 모습이다. 비록 먼저 반응에 움직이고 확인 후 움직임을 수정하는 금융시장 행보는 너무 당연하나 이미 선반영 기대감 이상을 이번 FOMC에서 얻어내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 역시 우리가 염두해야 될 점이다. 즉 너무 비둘기적인 발언은 기대하지 마라. 이미 시장에 충분히 기대감이 있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매파적 발언을 할 거다. 하지만 그 매파적 발언이 시장, 주식 시장에는 큰 움직임은 되지 않을 것이다. 큰 부정적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5.6에서 2024년 5.1, 내년 2025년 3.9까지 내려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모습으로 점도표가 찍힐지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서 들린 가장 긍정적인 뉴스는 양도세 기준을 10억에서 30억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뭔가를 사지 못하고 방향성을 장기 투자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들은 시행령 개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야가 합의는 할 수 있지만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충분히 정부가 고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주에 가장 큰 시장을 바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생성 AI,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를 발표를 하면서 AMD와 구글이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시장을 떠받쳤는데 이번 주에도 과연 제미나이 8 AI, 언디바이스 AI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새로운 기대감으로 그동안 그 소테마를 이루었던 STO, 중국 배려 뭐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요소수 문제를 저는 충분히 이들이 실적과 미래 전망 그리고 기술이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이러한 단기 테마를 다 잡아먹을 가능성, 차츰차츰 잡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대비를 해야만 터지지 않고 연말에 소외감 없이 지날 것이다. 이 부분을 오늘 뭐 결론적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STO 테마 분할 매도해라. 다 왔다. 제주 반도체 분할 매도해라. 중국 폐렴 분할 매도해라. 요소수 분할 매도해라. 다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매도해서 현금을 가지고 오픈 AI, CES,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 다시 가야 될 것 같다. 이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한 예로 갤럭시와 SM을 봅시다. 얘는 전부 다 100배 나면 끝이에요. 100배 났다가 전부 다 갖다 꼬라 박잖아요. 한 달 안에 짧게 올라오고 다 끝나는 특성들을 보입니다. 이번에도 갤럭시와 SM을 비롯한 STO는 전부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 친구들하고 우리 또 제 그 카페 친구들에게 가장 지금 온통한 게 이 제주 반도체를 추천하지 않았던 게 참 온통이에요. 제주 반도체를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조정받으면 추천을 해야 하는데 조정 없이 이렇게 올라와 버린 거죠. 네, 이러한 모습 시총이 3,885억까지 올라왔는데 제주 반도체 잠깐 속사를 좀 알아봅시다. 동사는 팹리스 기업이죠. 안정적인 본업 성장에 더해질 언디바이스 AI 모멘텀 이걸로 이제 시장이 끌고 올라와 버렸는데 다른 종목도 많은데 특별히 이 종목을 찍었다는 것은 뭐 운 좋게 저는 걸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IoT 연결 기기 수 확대 4분기 기준 동사의 저전력 반도체는 대부분 스마트 시티용 기기 통신 모듈이라든지 스마트 검침기, CCTV, 수도 계량기 등에 탑재되고 있지만 향후 본격적인 5G IoT 시장 성장에 따라 스마트 시티 내 연결기기의 다변화,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용 연결기기로 수혜가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다.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다. 특히 저전력 LPDDR4 파비기기에 탑재되는 LPDDR4는 LPDDR4 대비 ASP가 최소한 30% 이상 높기 때문에 향후 LPDDR2, LTDDR4 전환으로 2에서 4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Q와 P의 동반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동사는 LPDDR 매출 비중이 52%, LPDDR4가 15%인데 이게 이제 바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가격이 비싼 LPDDR4를 주로 많이 생산하고 쓰이게 된다면 동사의 P와 Q가 다 성장할 것이다. 이런 논리가 깔려 있는 거죠. 올해 2분기부터 사물 인터넷 집합체인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시작했다. 이것도 이제 동사를 끌어올리는 원인 중에 하나죠. 동사는 글로벌 자동차 전장업체로부터 통신 모듈 LPDDR4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최우수로 요구되는 자동차 시장의 특색을 감안할 때 향후 10년간 꾸준한 매출이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다. 동사의 LPDDR2, LPDDR4 이 정도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니었어요.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근데 시장에서는 on-device AI 여기에 이제 동사가 수혜주로 엮여버렸던 거죠. 여러 종목이 엮이다가 동사가 제가 보기엔 어떤 세력이 이 종목을 가지고 놀고 있다. 저는 이게 확신합니다. 네. 내년부터 AI 기능이 탑재되는 기기가 모바일 PC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 이에 저전력 반도체 LPDDR4 등 다양한 저전력 반도체 판매 업체들의 동사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대부분의 AI가 탑재된 가전제품의 기본적인 AI 기능만 제공함에 따라서 레거시 DRAM이나 LPDDR2 저사양 메모리 반도체가 주로 탑재되었지만 향후 가전제품 내에서 AI 기능이 고도화되고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최소한 LPDDR4와 5 같은 저전력 고가의 반도체가 사용되는데 이 사용이 커질수록 동사의 P와 Q는 늘어날 것이다. 이 논리죠. 참고로 삼성과 LG전자는 내년부터 가전제품의 프리미엄급인 보급형의 라인업에 AI 기능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저전력 반도체 기술에 대한 DRAM 기술이 매출과 연결돼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어떤 세력이 누가 가지고 논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동사 2024년 예상 영업이익이 329억 원. 네, 지금이 한 3,800억 정도니까 포한 10배 정도 받는 거죠. 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올라올 때마다 팔아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떤 분들은 추가로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한 30% 팔고 또 조정받으면 30% 더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한 번은 이익 실현을 해라.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추천 종목이 있는데 다음 주 추천 종목을 보면 AMD, 알파벳, LIG, 넥스원, 텔레칩스, 어버브 반도체, 오픈널, 마이크로 컨텍설, 퀄리타스, 오픈엣지, 가온칩스, 에징랜드 이런 종목들을 추천했으니까 저희 카페에 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뭐 그렇게 어려운 장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CPI 발표, FOMC 회의, 그리고 양도세 관련 그러한 호재들 이러한 것들이 엮인다면 한 번 더 시장이 레벨업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제 소테마들은 이익 실현을 하고 내년에 시장의 핵심이 될 자율주행, AI, HBM 뭐 이런 종목들, 우주, 항공, 방산도 괜찮아 보이고 이러한 미래의 먹거리로 쫓아가라. 그리고 CES가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일 것이다. 그래서 CES 홈페이지 같은 걸 들어보고 CES 관련된 기사들을 다 보고 올해는 뭐가 CES의 핵심인가를 꼭 보시고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머리 아프신 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보고 싶으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네, 즐거운 일요일 저녁이고 다음 주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라고 그렇게 해야죠. 좀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좀 따스하게 보낼 돈을 좀 자금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멋진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는 지난주까지 내가 현금이 좀 필요한 그 현금을 이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저녁 되십시오.